시간입니다. 올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울 거라고 해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춥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다 보니까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네. 연세가 들어가면서 아유 이제 올게 왔구나 하시면서 팔도 이렇게 못 들게 네, 되고요. 50견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로 고칠 수 없는 질환일까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네. 50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주사람병원의 변재영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 날씨가 추워지면 정말 어깨 통증이 오는 게 맞나요?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더 네. 아파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50견에 대해서 좀 네. 알아볼 텐데 50견. 정확한 표현이 맞나요? 50견이라고 부르는 게요? 흔하게 오십견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네. 실제 병명은 동결견이고요. 아, 동결견이요? 예, 동결견의 의미는 어깨 관절이 굳었다는 병입니다. 굳었다는 의미입니다. 동결견이 오게 되면은 첫째 그 모든 각도로 팔을 들거나 돌리거나 뭐 옷을 입고 할 때 여러 네. 각도로 운동 제한이 있고요. 네. 많은 그 통증을 일으키는 병인데 잠깐 그 동결견의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좌측에 현재 보이는 그 동영상은 실제 관절인데 간격이 이렇게 유지가 되죠. 네. 관절 공간이. 동결견이 오는 분들은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 공간이 좁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붙었네요. 예, 붙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팔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통증이 심해지는데 이것이 더욱 심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절 사이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니까 좀 보면은 이렇게 좀 손상된 것들이 보이죠. 네. 저 부분이 관절 그 연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통증이 심해지고 나중에 이제 후유증도 남는 그런 병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저렇게 그러면 그 딱 맞붙어 있다. 네. 우리가 그러면 느끼는 거 피부 속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증상이 나타나야 이게 동결견이구나, 그러니까 굳은 어깨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있어요? 대표적인 증상은 관절의 운동 제한입니다. 일상생활할 때 우리가 팔을 이렇게 올리거나 돌리거나 이렇게 옷을 입고 벗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일상생활할 때 팔을 뒤로 이제 어깨 뒤로 돌리게 되는데 이런 운동 제한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통증입니다. 네. 일상생활할 때 상당한 통증이 있는데 특히 밤에 아파서 자기가 좀 힘들 정도의 맞아. 맞아요. 밤이면 더 아프단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동결견의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이런 그 통증을 동반한 운동 제한이 되겠습니다. 네, 이 동결견을 흔히 이제 아까 50견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50대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 건데요. 네. 그 잘 발생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가요? 주로 발생되는 사람들은 50대 전에도 흔하게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에 더 많고 어깨에 외상을 받은 예를 들면 뭐 골절이 있었다거나 넘어져서 무슨 이렇게 보호대를 했다든지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어깨를 다쳐서 고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관절이 많이 굳거든요. 이외에도 당뇨가 있는 그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 예. 동결견이 그 잘 발생이 됩니다. 잘 발생하는 분들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진단 어떻게 하나요? 그냥 뭐 엑스레이 딱 찍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고요. 다만 어깨 그 전문이라면은 환자의 증상이나 간단한 진찰을 통해서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그 진찰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요. 잠깐 검사하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병원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여러 그 각도의 운동 그 각도를 체크합니다. 팔을 위로 올렸을 때 지장이 있거나 뒤로 돌렸을 때도 지장이 있거나 안 돼. 예, 이런 걸 통해서 각도 제한을 통해서 진찰을 할 수가 그렇죠. 있고요. 요즘에는 초음파 검사가 관절 쪽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전에는 간이나 이런 그 내과적인 진단에 초음파가 많이 이용이 됐다면 요즘엔 관절에도 많이 이용이 되는데 동결견에도 도움이 되지만 가장 그 정확한 검사는 사실 MRA라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A라는 촬영을 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MRI는 많이 들어봤는데 MRA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네요. 어떤 검사인가요? 좀 생소하신가요? 네. MRI가? 네.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위검사를 할 때 이렇게 약을 먹고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CT 촬영한다고. 예, 그러나요? 예. 조영제를 이제 그 삽입을 하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깨 관절에 그 조그만 부위도 잘 볼 수 있게 네. 또는 그 공간의 그 여부 좀 적고 많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조영제를 삽입을 하고 촬영을 하는데 잠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양쪽 다 모두 다 MRA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쪽에 보시는 사진은 정상적인 분의 MRA인데 보면 하얀 부분이
조영제 약이 들어간 부분인데 이렇게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아. 공간이 넓어야 우리가 필요할 때 그 팔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겠죠. 아. 동결견이 온 분은 약을 똑같은 양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안쪽에 공간이 거의 없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MRA 검사를 통해서 동결견의 그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거를 MRA로 A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아, A라는 뜻은 그 관절에다 약을 넣고 찍는다는 그 뜻입니다. 관절 조영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약자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동결건으로 진단이 되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치료는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증상이 통증과 운동 제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통증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은 많이 좋아질 수가 네. 있지만은 굳어있는 관절은 사실 쉽게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치료가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치료를 어떻게 하나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치료는 쉽게 할 수 있는지, 이거 해도 안 되는 건지. 아, 이거 진짜 약 먹고 운동해도 이게 잘 안 난다. 몸이 이런 아프신 분들이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많이 네, 있으시거든요. 치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한 요령을 좀 알려드리도록 예. 할게요. 대표적으로 관절 질환이 있으면 우리가 흔하게 하는 그 찜질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뜨거운 찜질 하시지 않나요? 온찜질요? 네, 온찜질 많이 네. 하시죠. 어깨는 온찜질은 오히려 더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결견 자체가 어깨 관절 안에 그 발생이 되는 염증이기 때문에 네. 뜨거운 찜질보다는 냉찜질이 더 좋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약을 먹지만 약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서 직접적으로 관절에 그 주사를 놓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는데 잠깐 동영상을 보실까요? 충격파는 그 그림과 같은 그 기계를 이용을 하는데요. 그 에너지는 음파의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동차나 비행기 지나갈 때 나는 소리가 음파 에너지인데 조직에는 큰 손상이 없이 굳어있는 관절을 풀어주고 또한 그걸로 인한 통증도 저런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런 치료를 그럼 얼마나 해줘야 돼요? 뭐 한두 번 하면 되는 건가요?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예. 시행을 하는데요. 한 달 정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깨가 좀 뻐근하거나 할 때 이렇게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데 이 관절 운동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 또 특별히 있을까요? 네. 간단한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꼭 그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기계를 이용해서 관절을 풀어주게 되는데 이것도 잠깐 그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간단한 그 막대기 같은 거는 누구나 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건강한 팔로 그 아픈 팔을 들어 올리게 되겠습니다. 올려보세요, 아, 빨리. 예. 같이 들어올리는군요. 네. 이런 방법이 하나 또 있고요. 네. 이것은 간단한 그 도르래입니다. 도르래. 병원에서 쉽게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집에 이게 걸 수 있는 부위에 쉽게 걸어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팔로 아픈 팔을 이렇게 당기면 아픈 팔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예. 이런 운동을 반복적으로 해서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거 이외에도 뒤로 돌리는 운동은 집에 수건 흔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수건을 이용해서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은 힘들겠네요. 요즘에는 좀 더 그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네네. 기계를 환자는 통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저런 기계가 팔을 꺾어줍니다. 기계의 도움을 예, 받아서. 저런 기계 CPM이라고 그럽니다. 저런 저거 기계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그 방법들을 통해서 스트레칭 해보세요, 운동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어깨 해보세요.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괜찮죠? 네. 그럼 이렇게 아직까지 해야 되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올렸다가 도로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스트레칭 보기만 해서는 얼마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좀 치료받은 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네. 잠깐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위에 있는 사진은 치료 받기 전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쪽 왼쪽을 보시면은 반대편에 비해서 팔의 각도가 많이 좀 제한이 돼 있죠. 옆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는데 치료하고 나서 이분이 2달 정도 치료한 걸로 기억을 네. 하고 있는데 모든 각도에 많은 그 각도의 호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이 좋아집니다. 진짜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수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수술은 어떻게 하죠? 수술을 하는 분들은 처음에 진료를 했는데 너무 병이 오랫동안 방치를 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통증도 심하고 운동 제한이 심한 분들이 있는데 팔이 이게 90도도 안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잘 안 좋아지거든요. 네. 또 하나는 충분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있을 때도 하고요.
그 이외에도 외상으로 인해서 네. 관절이 굳어 있거나 또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유방과 관련된 수술을 했을 때도 동결견이 잘 오거든요. 아. 그런 경우는 잘 안 좋아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요즘에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동결견도 그 수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결견 수술하는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과거에는 마취해서 억지로 꺾거나 아니면 절개를 통한 수술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그림과 같이 절개 없이 관절경을 통해서 손상된 지금 많이 굳어 있는 부분을 저렇게 수술하는 레이저 기계로 그것만 풀어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수술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경을 이용하면 훨씬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네. 관절경 유리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최신 수술이 관절경 유리술이라고 하셨는데요. 좀 어려운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수술한 예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예. 그림에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것이 동결견 유리술을 하기 전에 그 사진이 되겠고요. 보면은 이분은 왼쪽 팔인데 팔이 다 안 들어가죠. 뒤로도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술하고 나서 촬영한 사진이 되는데 모든 각도가 네.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50견 때문에 어깨가 아프시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는다. 올라가지 않는다. 뭐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나이 때문이 아니라 네. 예. 지금 요 어깨 안에 연골이 닳아서 예, 문제가 생긴 거니까요. 병원에 가셔서 꼭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칭도 좀 그렇죠. 열심히 하시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디사랑병원 변재영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